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FOMC 의사록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결국 조바심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문제에 부딪힌다라는 말을 한 바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할 말 같습니다. 하루하루 다른 온도의 뉴스 그리고 완전히 다른 해석들이 쏟아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바심을 느낍니다. 이 조바심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차분하게 시장의 다음 흐름을 같이 준비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일 이슈들도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이버의 인터넷 만화 서비스 자회사 네이버 웹툰이 어제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콘텐츠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1년간 개인 웹툰 작가가 벌어들인 최대 수익이 얼마일까요? 네이버 웹툰에 따르면 한 개인 웹툰 작가가 번 최대 수익은 바로 124억 원입니다. 웬만한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액과도 맞먹는 수준입니다. 네이버가 웹툰, 웹소설 등 스토리텔링 사업 성과를 밝히면서 내놓은 수치인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들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와 배트맨, 슈퍼맨 시리즈로 유명한 DC 코믹스와 손을 잡는다는 건데요. 어제 네이버 웹툰 측은 글로벌 컨텐츠 기업들과 협업해서 스토리텔링 생태계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핵심 분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슈퍼캐스팅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성장을 시키겠다는 건데요. 네이버 웹툰은 BTS를 포함한 하이브의 다양한 아티스트와 함께 독자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 이전에 DC 코믹스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완전한 오리지널 컨텐츠를 선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네이버 웹툰의 슈퍼 지식재산권이 제페토 등을 통해서 메타버스 콘텐츠로 확장이 될 예정인데요. 현재 네이버 웹툰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제페토 등을 통해서 메타버스 콘텐츠로 확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웹툰 사업을 급속도로 키우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선 경쟁자가 아닌 후발주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컨텐츠 사업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네이버, 우리 시장의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IB 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삼성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현재 보유 중인 르노삼성 지분 19.9%를 매각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삼성카드는 지난주 국내외 사모펀드 운용사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매각 개요를 담은 투자 설명서를 배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르노삼성 지분을 더 보유해도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르노삼성 노동조합이 파업을 이어가 지난해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내 5대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유일한데요. 실적도 부진합니다. 지난해 796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영업 손실은 2012년 이후로 8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출시되는 신차도 없습니다. 특히나 주력 모델인 XM3와 QM6의 판매 부진과 자동차 판매 현재 반도체 부족까지 겹치면서 흑자 전환도 쉽지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카드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가격보다는 단기간에 매각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 후보들은 회사 가치가 떨어졌을 때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확보해서 투자 차익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삼성 이 카드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패션 기업 FNF가 2분기 깜짝 실적에 힘입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7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약 3개월 만에 60만 원대였던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 증권사들은요, FNF의 목표가를 80만 원대에서 90만 원으로 서둘러 올려잡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중에 73만 5천 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끝없는 매도세에 시달리면서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지만요. FNF의 주가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행진 속에서 16%나 넘게 올랐습니다. FNF는 특히 지난 5월에 투자회사인 FNF 홀딩스를 존속 법인으로 하는 인적 분할을 마친 후에 재상장한 이래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5월 21일 재상장 당시 한 주당 36만 원이었던 주가는 3개월 만에 2배 넘게 상승을 한 건데요. FNF의 상승세는 탄탄한 실적에 기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 이 대표 브랜드죠. MLB와 디스커버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이익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측에서는 MLB 중국 매장 순이 현재 280개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올해 380개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다시 올려잡는 추세입니다. 어제 6곳의 증권사가 이 FNF의 목표가를 80만 원에서 90만 원대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FNF의 목표 주가를 90만 원으로 제시한 메리츠증권의 한 연구원은요. 어느 하나 손색이 없는 업종 최선호주라면서 연간 영업이익률도 25% 수준에 달해서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과 유사하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에 테슬라 AI 데이가 개최가 됩니다. 매년 테슬라의 빅 이벤트가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죠. 테슬라가 발표한 기술 방향성과 사업 모델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하나금융투자 측은 테슬라 이벤트 전 주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국내 업종은 자동차와 부품 업종이었다라면서 2019년 그리고 2020년 행사 개최 2주 전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고 최근에는 친환경 모멘텀이 부각되는 만큼 이번 이벤트를 해당 업종의 단기적인 트레이딩 구간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테슬라의 AI 이벤트가 테슬라의 주가 하단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AI 자율주행 관련 계획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0년에 배터리데이의 경우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2주 전에는 28% 넘게 상승을 했지만요. 발표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해당 이벤트 직후에 2주간 하락세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이벤트 이름처럼 AI 데이 관련 모빌리티 모멘텀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전장 부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율주행 그리고 AI와 직결되는 부품은 카메라로 꼽히는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멀티 센서가 아니라 카메라 기반 솔루션에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관련된 이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사에서는 오늘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황지원 PB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이슈들 있을까요? 먼저 기다림 끝에 어제 오랜만에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3대 증시는 하락했는데요. FOMC 회의록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공개된 의사록을 보면 연준은 경제가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했고 고용성장 진행도 만족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 결국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다른데 우선 금리 인상은 당장은 없지만 시장에서는 10월에서 11월에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1년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설왕설래하고 있고요.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머징 마켓, 즉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되는데 외국인 자금 유출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2, 3주 전 목요일마다 종목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면서 현금 비중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었는데요. 더불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후 델타 플러스 람다 바이러스가 코앞에 다가왔고 다음 주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기에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 시장은 단기 반등에 성공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해드리고 오늘 알아볼 종목은 알루미늄 관련주인데요. 코로나 이후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 이후 원자재 관련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알루미늄 관련주 이야기를 하려는데 잠시 주춤했던 알루미늄 가격이 다시 상승 추세에 접어들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가격 전가가 가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떠오르는 관련주로는 DI 동일, 조일알루미늄, 남선알루미늄, 삼화알루미늄 등이 있습니다. 그중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은 조일알루미늄입니다. 전분기 흑자 전환과 반기 보고서 흑자 랠리에 힘입어 관심 가지게 됐습니다. 일단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해왔는데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전가가 가능했던 게 핵심이고요. 조일 알루미늄의 제품은 자동차용 소재, 방음벽재, 보온재, 인쇄판, 화장품 캡 등의 소재 등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반기 보고서를 보면 우선 매출액은 2,076억 원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72억 가량 기록했습니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 수요에 따른 2차 전지 소재 공급 확대로 열간합 연설비 등 신규 시설 증설 등을 하기도 하며 미래 먹거리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3분기도 가격 인상이 단행되었는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관련 이익 턴어라운드 사이 상대적 소외감, 올해까지는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올 것으로 판단하여 오늘 소개드리게 되었고 지켜봐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알루미늄 이 가격과 관련된 좀 어떻게 좀 가격 전략을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먼저 가장 큰 폭의 최근에 상승이 있었던 게 DI 동일이 있는데 지금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제외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일 알루미늄은 여기서 이제 한 업사이드가 한 20%까지는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 알루미늄 관련 이익 턴어라운드 사이에 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은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꾸준히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3분기에도 가격 인상이 단행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 전략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최근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되게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혜주보다는 좀 피해주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 어떤 업종이 가장 대표적인 피해주로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일단 환율을 잘 살펴봐야겠죠. 아무래도 환율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원자재 관련 피해주라고 특정 종목을 언급하기보다는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우리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이 전가가 불가능한 업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서 조일 알루미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침장 그리고 오전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좀 매수 타점으로 잡으면 될까요? 시초가에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일 알루미늄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